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현대사 22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플랫폼 산업.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총화인가 아니면 한국의 유통구조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또 금융에서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 파괴사범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찌감치 스포 15조를 만들 때 이 플랫폼 어플 산업에 대한 경계를 말했습니다. 그때가 2019년이니까 지금 벌써 5년 전에 제가 이 플랫폼 산업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만큼 플랫폼 어플이 사회를 장악하기 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은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답이 있는데 사람들 대다수는 객관적인 논리성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대중 선동적인 언론과 기득권의 시각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체로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문제 내부 모순이 터져나갈 때쯤 돼서야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면서 각종 사회의 유해 요인들을 지적하는 사람은 외롭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티몬, 위메퍼 등 구형배라는 사기꾼이 저지르고 있는 이 사태, 플랫폼, 그러니까 이커머스라고 부르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먼저요, 이런 구형배가 만든 플랫폼, 이 티몬, 또 위메퍼, 그가 인수한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AK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검색하면 거기서 온갖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거래 어플이죠. 과거에는 한 3, 40년 전에는 그걸 전자상거래라고 인터넷 초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자상거래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요. 플랫폼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물건을 파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것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라고 하면 전자를 상징하죠. 일렉트릭.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다라 해서 상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의 요즘식 표현이 이커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은 그럼 이커머스냐?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TV 화면에서 OTT 같은 방송으로 물건을 파니까 그는 홈쇼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몰을 인터넷상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그게 이커머스고 또 이커머스는 대다수가 대형 이커머스들은 이 어플로 또 이렇게 두들겨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플 상거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3년 동안에 10배가 커져서 227억이 되는 동안에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잘 따라가지 못하지요. 그래도 나름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자들이 정치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는데 그들은요, 옛날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으면 이것이 가져올 폐해, 위험성, 그리고 사기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내다보고 미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규제해야 되죠. 규제가 없으면 인간은 사고를 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입니다. 코인에서요. 한 10년 전에 갑자기 코인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한국에도 문 정권 때인 2017년부터 코인 붐이 일었죠. 자,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이 코인이라는 게 다단계 사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형태의 사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 그 맛이 같고 시들해졌죠. 그래서 이 코인판에 서민들이 다 달라들어서 특히 청년들이 다 달라들어서 돈 먹어보겠다고 눈이 뒤집혀서 한장했습니다. 아주 나이 든 세대들은 집으로 떼돈 벌었고 떼돈 벌기는 뭘 떼돈 벌어요. 떼돈 번 사람들이 평균 자산이 한국에 4억 5천입니까? 또 그 밑에는 주식으로 벌었는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다 보니 소액으로 코인에서 벌겠다고 빚내서 다 코인 달라들었어요. 근데 코인을 파는 거래소를 통신 판매업, 홈파리들이 하는 그 업종을 지금 코인 거래에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코인 거래소가 등장하고 코인 상장이 이루어지고 사실 뭐 전부가 사기였죠. 그런데도 블랙체인 기술의 결과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블랙체인 기술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코인에서 뒤떨어지면 기술 발전에 누락된다. 한동안에 제가 이 코인을 비판하니까 온갖 사기꾼들이 제 사이트에 몰려와서 비판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죠. 너네들 5년, 10년 뒤에도 주둥아리로 그 말할 수 있는가 한번 해봐라. 요즘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말 자체도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기는 몇 년 지나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꾼이 그야말로 뭐 지분교환 등으로 온갖 한국의 중하위 이커머스 몰을 인수해서 거기서 지금 물건을 입점시켜서 팔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불금을 내게 만들어서 그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죠. 점점 빼돌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비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입점자들에게 대금 물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이커머스 몰이 대금 지불을 지연시키고 그래서 지연시켜 가다가 지연된 것도 지불할 수 없게 되니까 터지기 시작해서 TMF 사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 최소한 2달 거는 없어졌으니까 1조 5천억 최소라고 봅니다. 피해가 났을 걸로 보이고 이것이 지금 뭐 인터파크 커머스, AK몰로 확장되면서 거기서 사고액이 또 추가될 거라고 보여요. 뭐 지금 1차로 1,700억을 빼돌렸다는데 1,700억만 빼돌리겠습니까? 그러고는 이것들이 물밑으로는 중국의 알리, 테무 등에게 이 몰을 팔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지금 중국의 쇼핑몰들이 한국에 침투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엉망이니까 한국에 팔아보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국산 토종 이커머스 몰이 매각을 갖다가 타진하고 시도하고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결제를 대행해준 은행, 선행 결제를 했죠. 또 중간에 결제 직업회사들, 피지사라고 부르는 회사들, 소비자들, 입점자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조 5천억의 돈이 사라져버렸고 판매 대금 횡령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또 그렇게 빼돌린 돈을 해외 반출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영배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최고의 이커머스를 포함한 플랫폼 재벌 김범수가 구속됐죠. 그래서 김범수의 구속에는 비단